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오늘 밤 모두가 알고 있던 관계는 진실의 가장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 나왔어요 라는 한 문장이 집안 공기를 바꿨는데요. 그 순간부터 박성재, 고성애, 박진석, 박영나, 그리고 성재의 절친 이지혁, 카페 매니저 지은호까지 각자의 마음이 다른 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족인지, 누가 타인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모두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박성재는 현관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자꾸만 낯선 남자의 신발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박성재는 정장을 벗지도 못했고 넥타이 매듭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라고 낮게 물었는데요. 남자는 대답 대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마치 익숙한 집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소파의 위치와 액자의 그림자를 훑었습니다. 그때 2층 난간에서 고성이가 내려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고 미간 사이로 오래 감춰둔 이름 하나가 새어나올 듯 했는데요.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 때문에 거실에 있던 시간이 잠시 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덮고 나왔는데요. 박진석은 아직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로 식구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음을 띄웠는데요. 회장님, 이건 제 조카예요. 잠깐 사정이 있어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스스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우진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두었는데요. 낡은 서류의 가장자리가 오래된 곡선처럼 말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고 침묵은 오래되지 않은 비밀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중심은 봉투 위로 모였는데요. 박성재는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그가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 4본, 낡은 사진 몇 장,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우진이라는 이름은 선명했고 출생일과 어머니 이름, 고성이라는 글자가 박성재의 목을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언뜻 박영나 쪽을 보았는데요. 박영나는 이해하려는 눈빛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영나는 이 집에서 가장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큰일을 겪을수록 말을 줄이는 습관이 있는데요. 침착함 속에서 결정을 쌓는 편입니다. 박진석은 봉투 안병원 기록을 뒤로 넘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장에 관한 짧은 기록, 수술이 권고되었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표시, 보호자 서명란의 빈칸들. 박진석은 서류 가장자리를 천천히 접으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사실을 들읍시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보며 말하자 고성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로 끝났네요. 고성희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면 변명처럼 들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고성희는 과거의 한 날짜를 또박또박 짚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병원, 시설, 그리고 재혼. 김우진을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내놓으면서도 고성희는 그때 저는 살 길부터 찾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면서 동시에 칼처럼 차가웠는데요. 그 칼끝은 누구보다 김우진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김우진은 고성희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짧게 끊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는데요.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으로요. 그는 단정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사업 이야기를 가장 냉정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이지혁입니다. 박성재는 복잡한 밤을 짧게 요약했는데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 사이마다 파열음처럼 불안이 섞였습니다. 이지혁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모르는 결론을 마음대로 예측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자. 감정은 그 다음이야.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마음이 가라앉았고
이지혁은 바로 끊지 않고 한 박자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다 안아주려 하지 마. 박진석 회장이 있어. 그 말은 박성재에게 단단한 발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를 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로 들은 이름 하나가 자꾸 떠올랐는데요. 김우진. 시설에서 자랐다는 말, 기다림에 익숙하다는 말,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를 쉽게 붙이지 못한다는 그 감정선이 지은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손님이 없을 때마다 문자창을 열었다 닫았는데요. 조심스럽게 괜찮으세요? 라고 남겼다가 너무 가볍나 싶어 지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늘처럼 먼저 커피를 주문했고 지은호는 반가움과 걱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제 늦게 통화하셨다면서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잠깐 무너졌는데요. 금방 도로 세워야죠. 지은호는 물끄러미 컵을 닦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빨리 안 세워질 때가 많아서요. 정오 무렵 박진석은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확인 가능한 서류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라 지시했는데요. 박진석은 감정적으로 내리고 싶은 결정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절차로. 확인되지 않은 확신은 나중에 더 큰 흔들림을 낳는다는 걸 오래전부터 체득했거든요. 박진석은 동시에 박영란을 불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박영란은 밥을 아주 천천히 떠먹었고 박진석은 그 속도를 맞췄습니다. 힘들지? 한마디에 박영란은 눈을 깜빡였는데요. 울컥함이 목까지 찼지만 꼭 삼켰습니다. 아버지, 사실을 알고 싶어요. 다만 저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만 보자. 너는 누구의 딸로 자랐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다. 그 시각 고성이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눈밑이 파였고 입술이 마른 채로 경직돼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몇 번 울렸다가 멈췄고 메시지 창에는 읽지 않은 문장들이 줄줄이 쌓였습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말끔히 정리한다고 현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닌데요. 지금은 거짓이 과거를 잡아끌어 현재를 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진아. 잠깐의 정적. 김우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다가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김우진의 가슴에는 너무 늦게 닿았습니다. 늦었어요. 김우진의 대답은 냉정했는데요. 그 차가움 속에 어린 시절의 울음이 오래 굳은 채 남아있었고 고성이는 그 울음을 이제야 듣는 사람처럼 숨을 골랐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박성재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차를 멈췄습니다. 이 시간을 미루고 싶었는데요. 들어가면 결론을 향해 밀려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서 우연히 이지환을 마주쳤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말수가 적고 눈으로 많은 걸 말하는 편인데 오늘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들어가요. 피한다고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했냐? 이지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이 부드러우니까 제가 딱딱해지는 거죠.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진석과 박영라가 앉아 있었고 조금 뒤에 김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공기에는 말해지지 않은 말들이 빽빽했는데요.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말이 끝까지 가도록 합시다. 그 문장 하나로 모두가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김우진은 차분히 자신이 들고 온 자료의 출처를 설명했는데요. 오래된 진료 기록은 지방병원의 보관창고에서 재발급받은 것. 출생증명서는 친모의 이름과 당시 연락처가 명시돼 있었고 사진은 날짜가 뒤에 적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든 걸 조목조목 확인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정순이가 왔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눈을 마주쳤는데요. 박진석은 흔쾌히 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어머니이고 이 집과 먼 듯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말은 위기 앞에서 기준이 되어줄 때가 있거든요. 정순이는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고, 먼저 어른에게 인사하고 고성이가 없는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순이는 박진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서류는 서류대로 보시고 마음은 마음대로 보세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 말은 지은호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의 젊은 사람들 모두를 향한 당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각자의 내면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성재는 자꾸만 계산했습니다. 가문, 회사, 재단, 그리고 사람. 그 모든 단어를 한 줄에 놓고 균형을 재보려 했는데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누군가가 다치게 정리되는 그림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가만히 숨을 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지문처럼 새겼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자리에서 설 거야. 그 사이 지강호는 방에서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학교와 커뮤니티를 타고 번지고 있었거든요. 지강호는 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기 쉬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타인의 비밀이 자기 어깨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누나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오늘은 일찍 들어와. 사람 많은 데서 오래 있지 말고. 평소와 다르게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알림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응, 알았어. 한편 조웅래는 소파에 앉아 묵주를 굴리듯 장갑을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조웅래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요. 옆에서는 김장수가 살짝 졸았습니다. 김장수는 깨어나면서도 옛사람 이름이 다시 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지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웅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늦게 찾아온 것도 사랑이니까. 너무 막지 말고, 너무 허투루 믿지도 말고. 그 말은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었지만 묘하게 집안 공기의 균형을 붙잡아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첫 검사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1차 결과는 김우진과 박진석 사이의 일치율이 의미 있게 높다고 보고됐는데요. 최종 확정은 추가 검체와 정밀 재검을 거쳐 공표하자고 유류진이 권고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박진석은 김우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여기 머물게.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이 덜 흔들렸으면 한다. 김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두 겹의 공포가 번졌습니다. 하나는 혹시 아니면 어쩌지라는 공포, 다른 하나는 혹시 맞으면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공포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결과보다 기다림 자체가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이 무렵 고성이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예전 인연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고성이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미묘하게 멀어져 있었고 몇몇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다음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따로 접어둔 이름인데요. 사람들에게 해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매듭이 그 이름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돌아올 길이 있어.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지은호는 컵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검사가 되면 좋겠어요. 결과가 나오면 다들 좀 편안해질까요? 이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요. 누가 가족이든 아니든 상처난 자리가 덜 쓰리게. 그 말에 이지혁은 미묘하게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지혁은 늘 쓸 말만 꺼내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지은호, 너는 늘 먼저 사람을 생각하네. 그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며칠 뒤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정.
김우진과 박진석 사이의 친자 관계가 유의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호적과 상속, 그리고 모든 관계의 명칭이 다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 직후 집안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갈렸습니다. 박진석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우진은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문장이 자신을 지켜줄 수도, 시험대에 올릴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균열이 다른 쪽에서 났습니다. 회사의 재단 회계에서 오래된 기부금 흐름이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10여 년 전 소액들이 흩어져 들어왔다가 특정 계좌로 묶여나간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과거에 고성희와 얽혀있던 이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이 문제를 법무팀과 외부 회계법인에 즉시 넘겼습니다. 김우진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를 섞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박성재는 스스로에게도 경고했습니다. 감정은 따로, 절차는 따로. 불안은 사람을 각자의 방식으로 흔듭니다.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꺼내 색을 얹다가 아무 색도 마음에 들지 않아 모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박영라. 그 이름을 부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결이 손끝에 닿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낯선 구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지환이었습니다. 산책할래요? 아주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박영란은 그래 보자고 답했습니다.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고 말 대신 길의 온도와 바람의 속도를 공유했는데요. 그 시간이 박영라에게는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첫 연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김우진과 둘만의 아침을 가졌습니다. 먹을 때는 조용히 먹자. 박진석이 먼저 웃으며 말했고 김우진은 진짜로 조용히 먹었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원하면 여기서 같이 살자. 김우진은 잠시 멈춘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한 사람에게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해요. 박진석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김우진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던 기억을 예의 바르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무렵 고성희는 마지막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거래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돌리며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수술 기록을 다시 꺼낼 수 있어요. 그때 책임진 사람의 이름을. 그러자 한동안 묵묵하던 상대가 짧게 답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시작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혼자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늘 상대의 마음이 절반입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고성희였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정중하고 단호한 문장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답장을 쓰기 전에 어머니 정순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침묵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듣고 와. 하지만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 그 조언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지은호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공원 벤치에 고성희가 앉아 있었고 초가을 바람이 낮은 풀잎을 건드렸습니다. 고성희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화려한 문장도 눈물 많은 표정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틀렸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쉽지 않은 윤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늘 미안함의 이름이었어. 그런데 그 미안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네. 지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부탁처럼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김우진을 미워하지 말아줘. 너와는 상관없는 상처니까.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믿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게 오늘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연결은 금방 됐습니다. 저 오늘 엄마라는 단어의 다른 얼굴을 봤어요. 이지혁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른 사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은 먼데도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적어두죠. 오늘 너는 내 사전에 새로 적은 거예요.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네, 아마도요. 통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출생 비밀이 누군가의 현재를 흔들 때 그 현재를 붙잡는 건 결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서로의 순결을 인정하는 짧은 말들이라는 걸요. 괜찮아. 들었어. 여기 있어. 그런 말들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사의 회계 흐름에 대한 조사도 중간 보고를 냈습니다. 오래된 기부금 흐름은 특정인의 계좌로 정리되다가 종국에는 사라지는데요. 고성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 함께 일했던 누군가의 서명이 구석에 찍힌 문서가 발견됐고 그 사람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 문제를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철저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과 추정이 섞이면 조직이 더 쉽게 부서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문제와 회사 문제를 섞지 말자.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자. 그 말은 원칙이자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우진은 이 집에서 조금씩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 의자를 당기는 타이밍 하나가 어색했는데요. 며칠 지나자 의자 소리가 줄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컵을 꺼낼 때 유리잔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박영란은 사소한 변화를 기가 막히게 감지하는 사람이라서 그 작은 소리의 변화를 듣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김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전시 보러 갈래요? 김우진은 망설였지만 웃었습니다. 네. 다만 사람 적은 시간에. 두 사람의 보폭은 아직 맞지 않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이쯤에서 모두가 궁금해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고성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쉽게 결론 나는 인물은 아닙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갉아먹는 고집과 스스로를 세워주는 강단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볼 때는 빨라지고 반대 방향을 볼 때는 파국으로 가파르게 치닫습니다. 지금은 두 힘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몇 군데로부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받아들이면 감시가 따라붙고 거절하면 빈자리가 길어질 겁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고 문서 끝에 서명을 했습니다. 감시를 견디자.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 선택은 처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젖은 심지는 이지혁과 지은호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카페 조명이 반쯤 꺼진 시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리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성재 씨는 책임이라고 부르고 영란은 존중이라고 부르고 김우진은 기회라고 부르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뭐라고 부르는데요?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올 이유라고요. 누가 힘들어져도 다시 돌아올 이유가 있으면 버티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는 네가 돌아올 이유가 될게. 두 사람 사이에 너무 과한 약속은 없었고 대신 너무 선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는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의 봉투는 진실의 일부를 열었을 뿐이고요. 재단 회계의 미세한 구멍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선택받은 사람과 버려진 사람이라는 낡은 구분은 오늘 밤을 지나면서 효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검증으로 책임을 증명했고
박성재는 절차로 관계를 지켰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이름을 다시 불러서 흔들림을 견뎠고 김우진은 기다림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의 숨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밝혀질 일은 많습니다. 고성이가 끝내 붙잡고 싶은 것의 정체, 회사 재단의 오래된 서류를 잡고 사라진 이름, 김우진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두 번째 봉투의 내용, 그리고 박영라가 스스로 선택하는 또 다른 자리의 이름까지요. 다만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집의 등뼈로 세워졌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등뼈가 버텨낼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는지에 관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고백 하나만 남깁니다. 사람을 붙잡는 건 대단한 증거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의 결입니다. 틀렸네. 미안하네. 알겠네. 그 짧은 말들이 오늘 밤 서로를 놓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깐씩은 울었지만 아무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